자, 이제 그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이제 21번째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21번째 이제 선거 소송 불법 지연한 대법원가 돼 있네요. 공직선거법 제225조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있죠. 자, 이걸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계속 줄기차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저들이 부정이 없었다면 왜 대법원이 이걸 계속 제지를 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먼저 하셔야 될 게, 법원사는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대법관들이나 이런 법원장들은, 그 과거에 이제 매 선거 때마다, 그 선거 때 보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 그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그 지역 법원장이 맡게 돼 있어요. 법원장이.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개표를 진행할 때 보면은 선거관리위원장석에 원주 지원장이 앉아 있습니다. 원주 지원장. 쉽게 말하면 판사죠. 판사가 이제 거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서 개표 현장 전체를 총괄합니다. 총괄해가지고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직접 본인이 개입해가지고 이걸 체크를 해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이제 자동 분류기, 그때 당시에는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중간 처음에 이제 이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거야. 그럼 선거관리위원장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다시 해봐요. 그러니까 몇 번을 거쳐서 했는데 똑같이 이제 오류가 발생하니까 그 장비는 사용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 선거에서 가지고 여야 후보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야 이거는 중지, 이거는 허용,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위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 판사예요, 판사. 네, 지원장이야. 어차피 그들이 법원에 가더라도 법정에서 판결하는 사람이 판사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선거 관리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이거 판사들은요 기본적인 이제 투개표 어떤 현장이라든가 그리고 그 해당 판사들은 개표 현장에 있다니까요. 개표 현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개표가 종료가 되면 개표를 이제 시작합니다도 선거관리위원장 판사가 하고 개표가 종료되면 상대 후보가 이제 패자가 승복을 하게 되면 승복해야지 끝납니다. 개표 현장에서는요 상대 후보가 승복을 안 하면 개표가 안 끝나요. 안 끝나. 안 끝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TV 선거 개표 TV 선거 방송을 보다 보면은 어떤 데도 보면 하루가 지났는데 꼬박 24시간이 지났는데도 99.9%까지 개표가 돼 있는데 종료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어. 그런 곳은요 현재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검표를 결정하는 것도 그 지역의 판사가 한다니까요. 판사급이 어차피 법원의 모든 재판 관리들, 그 과정들을 다 판결하는 사람이 판사인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그걸 해야만이 승복을 하지, 아니면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이래서 원주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한다면은, 그 승복하겠냐고요. 예? 행정부, 이게 뭐, 밑에, 쉽게 말하면 대통령 그 밑에 소아가 이제 지역의 경찰청장인데. 그래서 판사들은요, 기본적으로 투개표, 투표 과정은 모르지만은, 개표 현장에서는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세밀하게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기초적 사실관계는 알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보수진영에서 지난번 4.15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부정선거라고 제기했던 내용들이 보니 내가 이 판사 입장에서 보니 기도 안 차거든. 기초 사실관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네? 내가 하나도 언급 못한 거 있습니까? 21번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 거야. 네? 선거에 관련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다른 쟁송에 우선해가지고 신속하게 결정된 재판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 뭔가 터무니없는 이제 내용으로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제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다 아시잖아요. 다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언제 터졌습니까? 언제? 작년에 4.15 총선도 코로나 전국에서 한 거 아닙니까? 선거 치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재판도 법원이나 뭐 경찰, 검찰도 마찬가지. 특히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 자체가 이게 딜레이 되고 연기돼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중요한 많은 재판들이 다 딜레이 되는 상황에서
아니, 이 공적선거, 부정선거 제기하는 쪽에서 뭔가 핵심적인 사안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었을 텐데, 대도 않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이런 내용의 부정성 의혹을 제기하니, 네? 아니면 말고시고 제기하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재판들이 다 딜레이 돼가지고, 많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감수하면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냐고요. 내가 판사라도 이런 결정 안 합니다. 6개월 내에 안 해요. 그냥, 이건 후순위에요, 후순위. 왜? 어차피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일장기 투표용지? 하도 우게 되니까 어차피 재검표 현장에서 유무유표를 가리는 자리가 아님을 판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이고, 니네도 속이나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야, 그 300표 니네 가져가.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반영도 안 되는 거, 반영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네? 그런데 얘네들이, 코로나 정국도 고려 안 하지. 그리고 지네들이 저기했던 부정선거가 전혀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것도 다 배제시켜버리고, 무작정. 야, 대법원이 6개월, 이렇게 왜, 질질 끌었느냐. 그래서 부정선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감출 게, 아이고, 참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저들 주장이? 하다못해 지금 김명수 대법관 여러분 믿어요? 신뢰해요? 김명수 대법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인지. 그 사람은 김명수 대법관은 대한민국 법치 제도의 역사에서 길이 남은 인물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네? 법원의 그 명예를 가장 짓밟은, 바닥 밑에까지 짓밟게 끌어내린 장본인이 김명수 아닙니까? 그 김명수가 대법관인데, 네? 대법원장인데, 네? 거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네들 그런 김명수 믿지도 않는 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그렇게 기다립니까? 네? 이건 대법원 판결 가는 자체가 수치예요, 수치. 그 비용 자체가 다 국민의, 우리 소중한 애국 시민들의 소중한 자원들인데, 당신들이 지금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잖아, 지금. 네? 미친놈들.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 다 허구라고 거짓이라고 다 밝히고 있는데, 왜 나하고 당장 만나지 못하냐고. 네? 최소한 나와 만나가지고, 최소한 나를 설득할 수 있다면 내가 전면 나설게. 네? 나쁜 인간들. 이게 지네도 안다니까요, 사실은. 이놈들이. 알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열이 더 났고. 알고서 하는 거예요. 네, 알고서 하기 때문에. 되겠죠,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좌익 진영에서 부정선거에 늪에서 오랜 기간, 한 10여 년 넘게 빠져 있어가지고, 진보진영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왜? 진보진영에서 선거 관리위원회는 안 믿거든. 선관위를 안 믿어요. 저놈들이 우파 진영이 이명박과 짜가지고 박근혜와 짜가지고 선거 다 조작하고 투표 자기네들 표를 다 또 도둑질하고 있다. 선거를 안 해요. 해봐야 도둑 맞으니까. 그러니까 진보 진영 유권자들 투표율이 떨어지니까 가장 피해본 적이 누굽니까? 민주당이거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2016년도 17년도에 그때 TF팀까지 꾸려가지고 당 차원에서 내가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한 게 그거잖아, 최근에. 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신이 정말 대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신이 부정선 관련한 말도 안 된다. 왜? 현장을 지도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언론, TV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때 펜앤 마이크 나와가지고 했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 당신의 위치가. 지금 당 대표잖아. 당 대표면은, 당신을, 어쨌든, 당원들이, 책임당원, 당비를 내고 있는 순수한 책임 당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에 쏘가 기망당해서 선거에 대한 투표 의혹을 상실해서 진짜, 전체 투표 유권자의 한 0.001%일지라도 그 유권자가 선관위를 불신해서 투표를 보이콧한다든가 선거를 보이콧한다든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은 당신이 대표라면은 그들을 구해줘야지, 네? 민주당에서 박주민을 TF 팀장을 꾸려가지고 걔네들을 부정선거 다 탈출시켰던 것처럼 왜 이준석 왜 그걸 안 해? 할 수 있으면서. 네?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윤석열 후보한테 내가 요구할 겁니다. 맞습니다. 조만간에. 윤석열 후보한테 내가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를 공식적인 지지선은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윤석열 후보도 아직까지 검증될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나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윤석열 후보한테 이 문제를 내가 요구할 거예요. 당신을 지지할, 원래 해왔던 유권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에 빠져 있는데 언제까지 침묵할 거냐는 겁니다. 네? 자, 다음 분 일단 넘어갈게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아이고. 자, 22번. 법원 투표지 보관실에 봉인이 훼손됐다네요. 법원 투표지 보관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 많이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게, 이거는 재검표예요, 재검표.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작년 선거가 끝나고 재검표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 투표함들을 이제 뭐 법원에서 해가지고 법원 노조 소속일 가능성이 높은 법원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그 자기네들 특정 창고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그 보관에다 봉지 다 붙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1년이란 기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 투표지 뭐가 대단하다고? 네? 진짜 차라리 투표가 끝나고 개표까지 보관하는 사전투표 있잖아요. 사전투표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유권자의 표심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표 관리는 너무나도 중요해.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뭐 습기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철저하게 그 창고 안에 CCTV, 24시간 CCTV에다가 불도 켜놓고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어떤 습기로 내가 투표지가 훼손될까봐 방습 장치 다 있어요. 모든 기능들이. 국가 세금으로 다 관리 다 하고 있어. 그런데 재검표 과정에서 이미 당락이 끝난 상태에서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그런 시설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휴지밖에 안 되겠어. 당연히 없지. 그냥 봉지 박스만 보관돼 있지. 그런데 이게 사계절이 지나면서 당연히 습기도 차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 투표 법원 노조 관계자들이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확인차 들어갈 수 있지. 당연히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예? 근데 그거 봉이지 뜯어졌다고 이 생쇼를 하고 있네. 예? 그 출입구 보관실 봉인지가 훼손됐다고 생쇼를 하고 있네. 그럼 그 안에 1년 동안 나도 뭐 그 안에 곰팡이 피고 거미 들어가지고 진짜 막 뭐 거미줄 쳐가지고 그 투표 용지가 훼손되면 당신들 책임질 거야? 당신 책임질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미 당락이 끝나고 표심이 확정돼 있는 거 투표 용지 그냥 폐기를 대기하는 폐지 수준밖에 지나지 않아요. 네? 그걸 재검표를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아니 그 봉지 뜯는 게 뭐가 중요해 저거? 재검표를 신청 안 했으면 폐기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당연히 폐기했죠 벌써 폐기했댔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게 무슨 의혹이라고 저걸 팜플렛가 만들었는지 그 비용이 아깝다. 비용이 아까워 진짜. 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부정선거의 주범인 한국산 전자개표기. 뭐 키르기스탄은 뭐 2020년 10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여권이 90%에 달하는 의석으로 압승을 거뒀지만 곧바로 부정선거로 밝혀져 거센 항의 시위로 됐다. 그럼 이게 뭐 한국에서 이제 전자개표기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자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제발요. 네? 당신들 투개표 부정선거를 선동하고 있는 당신들에 정말 엄히 경고합니다. 네? 해외에 나가 있는 니네들 전자개표기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 쓰고 있는 게 자동 분류기입니다. 자동 분류기. 용어 전술 쓰지 마세요. 네? 전자개표기는 최초 도입되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갖고 전자개표기라고 이제 기대감을 갖고 도입된 건 맞지만 도입되자마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이제 그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직후에 벌어졌던 총선들, 지방선거 때 곳곳에서 이걸 오류가 발생했었어. 오류가. 우리 뭐 참관인들 병신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문제 삼고 제기되다 보니까 해당 뭐 자동개표기라는 그 자체가 사용을 중지시키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장비 사용을 중지 결정을 내려고 오히려 개표 시간에 더 차질이 발생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 분류기 쓰고 있다고. 그 업체도 다 바뀌었겠지만 그 자동 분류기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고 키르기스탄을 비롯한 해외에 수출된 거는 그 나라 실정에 맞는 그 나라 정부나 그 나라 국회에서 요구한. 왜냐하면 이런 거 도입하려면요 정부가 예를 들어 일방으로 도입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라크나 콩고나 키르기스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여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법부. 거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자기네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수개표로 하려고 하니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해가지고 이걸 불가능하니 차라리 현장에서 바로 이제 개표 결과가 확인할 수 있는 현장 투개표, 전자 투개표 방식이겠죠. 그런 방식하는 시스템들의 요구사항들을 한국에 있는 자동 분류기를 제조하는 이런 업체에다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는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게끔 해가지고 제작해서 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만약에 짜가지고 그 키르기스탄 정부가 만약에 이제 이 해당 업체에다가 특별한 어떤 이제 리베이트를 주면서 야 이거 뭐 프로그램 그 소스를 이제 변경할 수 있게끔 해달래 해가지고 해당 업체가 그걸 마저 했다 칩시다. 이들 주장 말 맞다. 만약 어떤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전자 투개표 되는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숫자 변경될 수 있게 가능성 있게 만들어가지고 납품했다 칩시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거는 국제적인 범죄 사건입니다. 네? 국제적인 범죄 사건이야. 키르기스탄에서 해당 업체를 기소해가지고 이놈들이 바로 법정에 불려가가지고 엄정하게 처벌해가 사형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안 그래요?
그날의 헌법 체제를 흔든 거잖아, 이 업체가. 예? 근데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이 키르기스탄 병신이에요? 한국 업체가 그렇게 조작할 수 있는 이걸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그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걔네들 가만히 놔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얘네들 말에 0.001% 에도 진실이 있다면. 네? 그런 가능성이 있냐?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잖아. 이런 미친놈들. 네? 이게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니까요, 이게. 과거에 그 종북 세력들이 선동하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내가 지금 이렇게 나선 이유는 진짜 좌익, 종북 세력들 거짓의 수괴인 간첩 문재인 정권 그들을 맞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진실이야. 오로지 진실. 네? 그걸로 가게 되면 우리가 백전백승을 할 수 있어. 이 정권 무너뜨리는 거 한순간이고 이재명 후보 네? 잡는 거는 그냥 한순간이 한순간. 그런데 우리 안에 그놈들도 알죠. 거짓의 수괴인 그놈들도 알아. 자기네들 어차피 거짓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 지금까지 속이고 있던 3대에 걸쳐서 속이고 있던 자기들 거짓을 하니까 거짓은 결국 진실 앞에 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전략이 뭐냐면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어차피 들통난다. 들통나는 게 이번에 윤석열 아닙니까? 내 조국 사태 통해 가지고 윤석열 이름을 급부상시킨 게 그놈들 아닙니까? 그놈들. 네? 윤석열한테 검찰총장 문재인이가 검찰총장 시킬 때는 야 진짜 이 권력이 눈치 보지 말고 청와대도 이제 적극적 수사하기 바란다니까 아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면서 윤석열은 고지 그대로 믿고서 했던 거야. 근데 이 자식은 뭐 문재인은 그게 아니었지. 곁은 국민들 듣고 있으니까 곁은 야 공정하게 현재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말이지만 속으로는 알아서 겨. 이게 문재인의 메시지였는데 윤석열은 순진했던 건지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였던 거야. 네? 근데 자기 신뢰에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국 사태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더러운 실체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나는 이게 하늘 뜻이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바로 저 거짓된 세력들은 결국 자기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은 상대 진영, 우리 자유우파 애국 진영에다가 거짓을 심는 거예요. 어설픈 거짓을.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어설픈 거짓을 심어놓게 되면은 야 거짓에 쓰게 돼. 어설픈 거짓이 맞으면 누가 이길까요? 네? 아니 사기 진짜 전문 사기범, 네? 전문 사기범하고 이제 초짜 사기범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전문 사기범이 이기잖아요. 네? 바로 그 논리입니다. 걔들을 우리한테 심어놓은 거라니까요. 이 투개표 부정선거가 명백한 거짓 선동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어설픈 거짓 선동을 우리한테 심어놓은 게 지네들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이거밖에 없거든. 우리가 여기 완전히 매몰되고 빠져야만이 걔네들이 이제 JTBC 같은 거 내세워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야, 거짓에 매몰되어 있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은 야, 씨 진짜 병신들이네. 어떻게 태극기 드는 사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쏘아가 저리 기망당하고 있을까. 이러니까 자기네들로 가는 거야. 또 그게 아니면은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더러운 위선과 실체가 100일 낮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하던 유권자들도 실망하는 거야. 젊은 층도 실망하고 이씨 뭐야? 정말 깨끗한 줄 알았더니만 이 뭐 하는 짓들 보니까 완전히 위선 덩어리네.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씨 저는 심판해야 돼. 현재 정권 심판해. 정권 심판으로 가야 돼. 해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어쨌든 야당 쪽을 지지하려고 보니까 이 새끼도 더 병신이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몰상식과 거짓 선동에 기망당해가지고 일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던 총리까지 했던 네? 황교안까지 빠져가 저러고 있네. 저런 미친놈도 어떻게 믿고 맡기지? 이렇게 가 결국은 아이 씨발 이것도 찍었고 저것도 찍고 싶네. 그냥 포기해. 아니 뭐 차라리 그래 이재명이라도 가자. 그냥 걔는 그냥 말빨이로 잘하니까 그래도 뭐 좀 낫지 않겠냐. 저런 병신들보다야. 걔들 논리 그거예요.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에 쏘가가 깨어나게 되면은 깨어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게 무서운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그놈들이 우리한테 이걸 숨겨놓는 거예요. 이런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을. 그 뭐 얘기했던 것처럼 저 23번 네? 해외에 나가 있는 저 개표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스템과 전혀 틀립니다. 당신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 분류기가 그 형태의 자동 분류가 그대로 외국에 수출된 적이 있는지 한번 제시해봐라고. 병신들아.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몰라. 이제 뭐 진짜 우리나라처럼 이제 정말 이제 평온한 그런 나라가 있으면 이제 똑같은 시스템 하는 데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니네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뭐 키르기스탄이나 뭐 콩고나 이런 데는 꿈도 꾸지 마. 예? 그런데 테러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저 수개표 시스템 못해 그들은. 심같은 놈들.
자, 24분 넘어갈게. 이제 거의 다 왔네. 부정선거 증거를 은닉하는 대법원. 재검표 현장마다 대법원을 불공정한 판정. 그리고 뭐 제19 감사기 형태로. 이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습니까? 앞에서 다 말했다시피 재검표 현장은요, 이 투표용지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구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판정할 수가 없어요. 왜? 지네들만 왔잖아. 민주당 쌍방개 다른 사람들은 왔었어요. 지금 재검표 현장에. 아니, 기본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 배추의 투표용지 한 장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 전체가 무효다. 뭐 어느 병신이 그 믿습니까? 어느 판사가, 걔네들이 아까 처음부터 말했잖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판사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판사가, 만약 이 대법관들이 개표 업무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면 그 자리에 여기 있지도 못합니다. 네? 이 사람도 분명히 대법관이 되기 전에, 그제 뭐 판사 일반 그 지역에 그 지원장하고 있을 때, 선거위원장하고 현장을 봤거든요. 선거 시스템 어떻게 개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이에요. 판사예요. 네? 근데 그 사람 봤을 때, 이 사람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거, 이게 미친 짓거리라는 거야. 한마디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사진 찍어가지고 한다니까 또 괜히 불필요한 논란이 또 확산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당신들 무조건 찍지 마. 어차피 찍어봐야 또 선동만 이삼을 테니, 진실을 규명하기는 커녕 선동만 무책임한 선동만 이삼을 테니, 이 촬영을 제한하겠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나 그까지는 부인을 안 해요. 그는 타당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배추잎 투표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솔직히 이상하지. 저도 말했잖아요. 그거는 선관위가 해명해. 지금 뭐 제가 해명은 못하겠지만, 이거는 개표 현장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재검표가 아니고 개표 현장에도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개표 현장에 나왔으면 이거 발칵 뒤집어진 문제예요. 현장에서. 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개표 현장에 그게 뭐 나온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선관위 그 담당 직원도 얘기했던 것 같아. 예? 이거는 어쨌든 선관위가 이거는 다시 재조사해야 될 문제고, 어차피 뭐 지금은 뭐 조사도 확실히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참관인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어쨌든 그게 재검표현장에서 나왔잖아. 나왔으면은 아니 그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거만큼 이제 이상한 투표용지가 증거가 어딨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장에서 찍어야지. 아니 당신들 재검표현장 들어갈 때 입구 들어갈 때 아이고 그 판사가 이제 당신들 사진 못 찍게 한다니까 휴대폰도 휴대폰 다 제출해요. 밖에다가 다 보관을 해놓고, 그리고 재검표 현장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들어갔어요? 내가 묻고 싶어. 아니잖아. 들고 있었잖아, 휴대폰. 예? 뭐 카메라, 뭐 고성능 카메라를 찍어야 됩니까? 휴대폰 다 들고 있었잖아. 그리고 김소연인가? 김소연 변호사인가, 이소연 변호사인가? 그 여자 변호사가 현장에서 영상을 찍었더라고. 찍으면서 뒤로 돌려보십시오 하면 다 있더라고. 니는 안 찍었어요? 재검표현장 다 찍었잖아. 어디 그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니, 휴대폰 압수도 안 됐는데, 압수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 이게 대부분을 비난할 자격이야. 이게 증거를 언닉해? 헛소리하고. 니네들 안 찍어. 니네들 병신이지. 예? 니네들이, 당신들이 재검표 현장에 구경하러 갔습니까, 지금? 아니면, 나를 데려 들어가, 나를. 내가 들어가면 내가 확실한, 정말 이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판별할 테니. 이게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변호사들, 이 자식들이 투개표 현장에 한 번도 참석도 안 해본 놈들이 완전 무식일자예요, 무식일자. 투개표 현장에 대해서 무식일자들이 현장에 들어가니, 이거 변호사면 뭐해? 공직선거 달달 외우면 뭐해? 공직선거법에 투개표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 줄 알아? 어떤 게 유효표이고 어떤 게 무효표다. 그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어? 미친놈들.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현재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변호 수임비는 또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뻔뻔하게. 그 수임비도 다 토해내야 돼, 진짜, 이거는. 예? 목사님이나 우리 황교안 분 이런 보니까 변호사만 믿는 게 잘못인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이 변호사도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젊은 변호사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무슨 뭐야, 별의별 변호사 많이 나왔던데, 이 새끼들이 진짜 내가 금방 진짜, 내가 그 변호사들한테 전부 다 내가 연락처를 다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문자 보냈는데, 한 놈도 나하고 통화한 놈이 있어. 박주현 변호사 왜 나하고 직접 통화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도태훈 한번 통화했네. 도태훈 변호사도. 예? 그 외에는 내 전화 다 피해. 왜 도망가는데, 변호사가? 예?
당신들이 정말 이게 책임질 수 있고 수임료까지 받아가지고 부정성 앞장서고 있으면은 내가 왜 문제 제기하는, 왜 나 같은 사람은 당신들 나를 제압해야지. 왜 피해? 왜 도망가? 페이스북에다 내가 댓글 다니까 날 차단시켜? 이 나쁜 새끼들. 차단시켜? 차단가 부산에 있는 어떤 변호사는 차단시켜버리네? 예? 내가 그 댓글 써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좀 통하기 원한다고 해서 실명 그 전화번호 다 공개하고 했더니 막 차단시켜버리네? 참. 그게 변호사입니까? 사기꾼이지? 사기꾼이 그래서 난 뭐야. 말하는 거, 이 젊은 변호사들, 내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나 분명히 경고해. 니네들, 앞으로 두고 봐. 이제 나 황교안 대표는 내가, 어떻게든 내가, 그 끝장을 내겠지만, 니네들, 앞으로 다시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변호 활동을 못하게끔 내가 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어떻게 파렴치한 이런 진짜, 반국가적인,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런 진짜, 이건 사기예요, 사기. 완전 사기꾼이에요. 사기 기질을 갖고 있는 인간들 변호문을 만든다고? 변호사들 경고해요. 도태우 변호사도 솔직히 다시 한번 만납시다, 조만간에. 네? 당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가 완전하게 내가 판단 안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만납시다. 다시 재개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길은 열려 있으니까. 하지만 박주윤 변호사, 당신은 각오해요. 당신 그 책임에 정말 국민 애국 진영 앞에서 석고 대죄해야 될 겁니다. 네?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 외에 다른 변호사는 마찬가지고, 다 이름도 기억도 안 나지만, 뭐 김소연 변호사부터 해가 다 25분 넘어갈게요. 네. 자, 25번 쓰레기장에 버려진 사전투표지. 버려서는 안 되는 사전투표지가 중앙선관위 쓰레기에 섞여 나옴. 근데 이거 언제 이거 확인한 건데 이제 또 떠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자, 이거는 좀, 자, 보세요. 자, 이게 기사에도 났던 거네. 부여투표지가 시형 고물상서 나왔다. 선관위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견본이 아니네요. 견본 투표지가 아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투표용지가 지난번에 이제 파쇄된 거 있잖아. 파쇄된 거. 뭐 선관위 앞에서 종이가 파쇄되어 났는데 이거 파쇄된 걸 자세히 보니까 뭐 투표용지더라. 파실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이건 미친놈들이고, 이 또래 같은 놈들이. 이 기초사실관계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개표 하루 전날, 그러니까 선거 당일 하루 전날이죠. 하루 전날에 개표장이 돼서 시연을 합니다. 개표장이 이제 장비가 다 되잖아요. 그 선거 하루 전날이죠. 전날에 개표장에 미리 이제 그 자동 분류기부터 해가지고 개수기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절차들 현장 그리고 선로 그리고 전기 혹시나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개표장에서 전기 나가면 큰일 납니다. 어떤 데는 무슨 뭐 전기가 나갔다는 미친 헛소리 하지 마. 경고하는데 한전에서도 현장 개표 현장에 와가지고 미리 다 와가지고 다 점검하고 비상 시스템, 비상 전력 발전기가 다 동원 다 돼 있어요. 혹시나 만약에 전력 두절이 되면 자동적으로 비상 발전 가동돼가지고 불이 유지될 수 있게끔. 그건 100%예요. 그런 것들 검증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에 각 정당에서 추천했던 참관인들이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개표 현장에 가가지고 미리 다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할 때 자동 분류가 정상적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연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투표용지를 사전 투표용지하고 본 투표용지를 이제 이제 견본을 찍혀 있어요. 견본 찍혀 있는 투표용지를 돌려봐요. 돌려봐가지고 제대로 분류가 되는지 확인을 해요. 육안으로. 개수기도 충분히 속도가 조절돼가지고 되는지 확인을 해요. 이상으로 다 확인한다니까. 확인된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선거 당일날 넘어가면 이 견본지가 또 괜히 보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 선관위에서는 이걸 다 파쇄해가지고 견본으로 만들었던 투표용지를 파쇄를 해가지고 버렸던 것 같아. 근데 그 버린 놈도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선관위 그 놈도 파쇄해서 일부러 선관위 앞에다 버린 놈도 우리 자유애국진영에다가 이 어설픈 거짓을 퍼뜨리기 위한 하나의 공작원 중에 한 놈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선거 당일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네? 이미 개표가 다 완료된 다음에 개표 다 확정이 된 다음에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때도 문제 없는데 왜 선거 당일날 그 사람들이 유튜브 켜가지고 갔더니만 뭐 선거 당일날 이걸 선관위에서 이걸 세절해가지고 나왔다. 왜 그런 명분을 주냐고 왜? 그리고 그걸 세절해서 아니 차라리 소각을 하든가 해야지. 왜 고스란히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걸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딱 버젓이 그 가로수 옆에다 갖다 놓습니까? 왜 갖다 놔요? 그걸? 네? 그거 봐라고? 지나간 사람 봐가지고, 이거 세절놈이 보니까. 그거 전국에서 시연하는 거예요? 아니, 시연은 전국이 다 하는 거죠. 전국이 개표장마다 다 한다고. 전국에서 다 그렇게 버린 그렇게 안 버리죠. 그러니까 그거 버리는 규정은 명시하게 돼 있는지 나 확인 못 했는데,
그러니까 견본 투표지를 이제 파쇄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하지만 특정 거기서 이 새끼들 하필이면 당일날 그걸 파쇄해가지고 그것도 길거리, 네? 가로수 앞에다가 갖다 버려놓은 거 그걸 유튜브 찍고 있다가 가가지고 아니 그 새끼는 웃긴 놈이야. 그럼 어떻게 알았고 그것도 왜 그러니까 그 놈도 한패라고 봐야지.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 내가 그 유튜브였다면 나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만약에 반응 파쇄됐어. 지금 파쇄된 게 보니까 이거 투표 용지네. 물론 이게 견본인지는 확인 안 되지. 그러면 그 즉시 그거 들고 선관위에 들어가야지. 선관위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확인했어야죠. 유튜브 찍으면서. 그런데 그놈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선관위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혼자 떠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영상을 유포한 거예요. 병신이. 병신아 이놈은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 그 유튜버 이 자식이 니가 정말 솔직히 그때 순간순간마다 이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겠죠. 능력이 딸려가지고 그 순간에 바로 캐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분명히 보수 괴멸 작전 세력이야. 그래서 아니 현장에서 봤으면 바로 들고 선관위 가가지고 확인하면 금방 답이 나올걸. 그걸 왜 이 새끼 영상을 갖고 있다가 며칠이나 십며칠 지난 다음에 그때 부정선거라 떠들고 있어. 그런 놈도 있는데 자 여기서 제기된 거 한번 볼게요. 25번에서 보니까 이거는 견본투표 용지가 아니네. 견본투표 용지가 아닌데 이제 찢어져 있어요. 근데 누구를 찍어낸 투표는 표시는 안 돼 있네. 표시는 안 돼 있고 이걸 봤을 때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도 이게 정상적인 투표 용지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표 용지. 사전 투표 용지일 가능성은 있어요. 자, 이런 일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투표장에서는요. 자, 특히 이제 관내 사전투표, 이건 사전투표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가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투표함에다 투표용지를 넣어요. 넣기 때문에 참관인들도 지켜보고 이제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2장을 내는 한 장만 넣게 되면 현장에서 적발될 수 있다고. 왜 투표에서 한 장만 넣었죠? 한 장은 어디 있죠? 만약에 투표용지 그 사람이 넣지 않고 가져가가지고 밖에 나가잖아요.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이에요. 그게 걸리게 되면 현행범 바로 바로 고발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경찰에서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 신원 다 파간 다음에 돌려보내겠지. 해가지고 처벌받습니다. 공직선거법으로 해가지고. 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갈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 투표는 이제 그렇게 되게 걸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편 봉투를 받잖아. 우편 봉투를 받고 기표칸 안에 들어가지고 딱 가려져 있어요. 덮여져 있으니까 기표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놈이 만약에 이런 목적을 갖고 이런 우리 자유외국진영을 이런 부정선거에 늪에 빠뜨릴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외 투표를 했다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투표 기표하자고 따로 많이 폭행하는 거야. 자기 다 어차피 우리가 투표장 가면은 그것도 몸수색 합니까? 안 하잖아. 기표장 들어가지고 나올 때 안에서 집어넣어버리고 봉투에다가 한 장만 2장을 내야 되는데 비례투표하고 한 장만 찍고 봉인하면은 그 봉인된 우편 봉투 안에 한 장이 들었는지 2장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개표장에서 알겠지. 개표장 딱 잘랐는데 딱 보니까 한 장밖에 안 나오네. 방법이 없는 거야. 유권자가 안 넣은 거야. 근데 이놈이 그 한 장을 이제 정상지 투표용지를 가가지고 쓰레기통에 가지고 구겨가지고 찢어가지고 버려놔. 그리고 딱 전화를 하지. 야, 우리 우파 진영에 이제 잠입해 있는 같은 세력, 공작 세력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여기다 버려놨으니까 네가 와서 다 주워가. 이러면 이놈부터 가가지고 딱 가가지고 쓰레기장 가가지고 보는데, 야, 들어간 거 발견했다. 이 새끼 다 연락받고 가놓고서. 네? 이 그 많은 쓰레기장을 지금 어떻게 이거 찾습니까? 네? 딱 사진 연락받고서 가가지고 당연히 있는 걸 좋아가지고, 야, 그 엄청나게 발견됐다. 어떻게 됐느냐? 선관위 답변해라. 선관위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거 답변할 방법이 없는데. 이럴 가능성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이해되십니까? 네? 관외 투표하는 사람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표용지를 하나 인마이 포켓을 해버리고 한 장만 비례투표 투표용지만 우편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넣었을 경우에 이걸 가가지고 쓰레기통 버리고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버렸으니까 와가지고 채정해가지고 빨리 부정선거에 넣히라고 또 자유롭게 또 퍼뜨려. 조수아가 하는 것처럼 퍼뜨려. 딱 그 공작이에요. 그 공작. 그 공작이 놀아난 거예요. 저게 뭐가 문제? 저게 왜 부정선거죠? 그 놈이 한 표가 무효표된 건데 그 놈이 한 표 무효표된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표장에 보면은 전체가 예를 들어 10,000명 했다고 하는데 비례투표는 10,000장이 맞는데 지역구 투표는 9,999장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니까요. 이런 놈들 때문에. 네? 유권자 중에서 별의별 놈 다 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 정말 그 북한에서 진짜 지령을 받고 있는 그 종북 세력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잖아. 있는 거 알잖아. 그 놈들은 이런 짓을 하고도 남아.
네? 우리 자유외국진영을 보직 계밀 높여 빠뜨릴 목적으로. 왜 지대도 한번 빠졌다가 벗어난 경험이 있거든. 네? 그들의 공작이 고스란히 놀아난 거야. 쓰레기장에 버려진 사전투표 저게 뭔데? 네? 결국 그놈의 육군, 자기 소중한 참여권 한 장에 무효표 처리된 것밖에 아니에요. 저게 부정선거의 증거입니까, 저게? 네? 저게 지금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저거 가지고 선동해야 될 거야. 그리고 이 흐름을 모르니까 투개표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진지 모르니까 저런 미친 선동에 기망돼가지고 뭐 아주 대단한, 네? 대단한 가짜 부정이 저지르는 것처럼 이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갑시다. 자, 마지막까지 26분인데 제가 설명 안 된 게 뭐가 있냐고. 자, 마지막까지 한번 봅시다. 투표소 CCTV를 가린 선관위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투표소의 CCTV를 가려, 투명한 선거를 저해했다. 이것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법규까지 이제 무시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 같은데, 자, 보세요. 개표소는요, 접수부에는 이제 CCTV가 보통 없기는 없지만 이제 보는 눈이 많잖아. 응? 하지만 이제 개표장 내에는요, CCTV가 있습니다. 개표장 내에는 기본적으로 있고, 아니, 굳이 만약에 어떤 장치다, 원래는 그게 있어야 되는지 규정까지 내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있는 장소에 있고, 왜냐면 참관인이 많잖아. 참관인 휴대폰이 다 CCTV지. 휴대폰이 CCTV지. 뭐가 CCTV입니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CCTV가 얼마나 많아. 수백 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요, 개표장은 이제 CCTV도 설치가 되는 규정인 거는 찾지 못했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개표장 같은 경우는 함이 이제 접수부에서 이상이 없어야지 들어옵니다. 이상이 없어가지고 투표함이 이제 봉인 여부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개표장에 이제 접수부 바깥에 있는 접수부에서 다 검사를 다 하는데 그때 봉인지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요 현장에서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그 자리에 투표관리관부터 해가 참관인들 같이 대동해서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요. 야, 이거 왜 찢어졌어? 왜 뜯어졌어? 그러면, 살서 이동 중에 제가 잘못 들어가 떨어지는 바람에 찢어졌다. 그러면 참관인들, 당신들 봐서 확인했어? 그럼 여야 참관인들,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가 확인됐을 때만 들어와요. 개표장 안에. 아시겠죠? 절차가 아주 정말 철저합니다, 이게. 그때 참관인들 현장 또 투표장 참관인도 오지만, 개표장에 있는 참관인도 현장을 봐요. 야, 이거 문제가 있으면, 야, 이거 빨리 확인해. 이거 입증 못하면 이 투표하면 못 들어와. 다 확인한다니까.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 참관인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네? 문제가 있는 게 들어왔다면 직무유기한 거라니까? 분명히 문제가 없는 게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어디더라? 대전의 유성군가? 그 개표장에서 보니까 이놈들이 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투표함들이 쫙 이제 진열되어 있거든요. 하나씩 가져가 개표를 하는데, 아직까지 개표를 하지 않은 투표함을 보니까 봉인지가 뜯어져 있네. 뜯어져 있고 그 봉인지 안에 보면은 이제 이게 잠금 장치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잠금 장치가 있어요. 한번 잠그게 되면 못 뺍니다. 그 도구로 잘라야 돼. 이게 끊어져 가지고 잠금 장치가 아예 없는 봉인지도 뜯어져 있는 거 이게 딱 있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아니 개표가 안 된 투표함을 보니까 이게 봉인지가 뜯어져 있네. 선관위원 선관위 관할 선관위 국장님까지 현장에 와가지고 여러 명 애워사는 상태에서 이걸 그럼 확인해 봅시다 해가지고 찍고 있는데 살짝 열어본 거 열리네 그냥. 딱 열었는데 투표지 용지가 그대로 보여. 난리가 났거든요. 개함되기 전인데 개함부에서 뜯어야 되는 게 대기 중에서 뜯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국장이 아차시보가 바로 또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함께 있던 사람들한테 묻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더 묻죠. 어떻게 접수부에는 이상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개함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걸 개함을 해야 됩니다. 합시다. 이래 된 거야. 그래 개함이 됐어.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놈들이 이거 찍었던 영상을 아주 교묘한 놈들이에요. 그러면 다 아는 놈들인데 이 놈들이 차라리 개표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이나 며칠 사이로 해가지고 올렸더라면은 바로 수사 들어갑니다. 수사 들어가가지고 왜? CCTV가 만약에 거기 체육관 내에 있기 때문에 체육관은 보통 CCTV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확인이 돼. 이게 투표함이 이제 보관대 대기 중에 있는 곳에 어떤 참관이나 어떤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로 접근을 해가지고 카메라 안 보이는 뒤로 가려가지고 만약에 뜯어가지고 탁
절개해서 가능성도 배제 못해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놈이 그랬는지 충분히 확인 가능해요. 수사기관에서. 그런데 이 자식이 이 영상을 공개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한 달이 지난 시점. 개표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 영상을 공개를 해요.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서 야, 봐, 이런 부정선거가 있었고 야, 개표 이렇게 허술하게 가리하고 있다. 야, 그럼 나쁜 얼마나 악의적인 거예요. 악랄하고. 네? 나는 그 놈을 바로 지금의 뒤늦게라도 그 놈을 수사해야 돼. 왜 그 영상을 왜 뒤늦게 이제서야 공개를 했는지. 네? 물어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제 그 부정선거를 선도한 놈들이 있는데, 자, 개표소는 그래요. 개표소는 모두가 다 찍을 수 있어. 개표소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누구나 참관인이라면 누구나 사진 찍고 영상이나 사진 찍게끔 법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소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자, 유권자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누구를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투표장에 딱 왔어. 왔는데 만약에 이제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기에 나는 예를 들어서 나 일반 평범한 사람이 내가 하도 주변에서 이제 뭐 민주당 찍어라 이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는 내심 그래도 그래 내가 찍어드릴게 하면서도 내심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진영 유권자를 찍고 싶어. 그런데 현장에서 민주당 이제 관계자가 민주당 창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카메라를 계속 들이대고 찍고 있으면 심적으로 부담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좀 민주당이 내가 말로는 내가 민주당 찍는다고 했지만 내심은 어차피 이게 이제 비밀 투표니까 내가 찍고 싶은데 현장에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있으면 심적 부담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유권자에게 안 되잖아. 이거는 선거 방해행위예요. 자유선거의 방해행위라고. 그래서 투표 현장에서는 참관일지라도 영상과 사진 못 찍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투표가 진행될 때는 못 찍게 돼 있어요. 그런데 CCTV가 있으면 말이 됩니까? CCTV는 나중에 어떻게 돌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또 CCTV가 뭐 어떻게 기표장 내까지 CCTV 찍을 거야? 미친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 해. 어떻게 CCTV 가리는 게 원래 가리게 돼 있다니까요. 참관인도 못 찍는데 CCTV를 왜 둡니까? 참관인도 못 찍는데. 다만 투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투표자가 하다가 이제 관내 투표용지를 투표 넣다가 우표봉투 필름지를 먼저 제거하는 바람에 넣다가 투표용지가 접착제 붙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문제 제기하고 뭐 난리 나고 그런 경우에는 뺏어 찍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 아까 말했잖아. 그전에 말했던 것처럼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야 왜 투표 관리관 왜 안 찍겠어요? 이렇게 문제 이의제기하잖아. 그러면은 참관인데 적시 휴대폰 딱 꺼내가지고 탁 찍을 준비 딱 해요. 그건 찍게 돼 있어. 그건 법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해요. 왜? 그게 증거거든. 찍게 돼 있다니까. 그때만 됐는데 CCTV는 상시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투표장은 사전투표든 본투표도 똑같아요. 헛소리 하지 마. 본투표도 똑같이 CCTV가 있으면 가리게끔 돼 있어요. 규정상. 아니 정상적인 거잖아. 네?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내가 투표했는데 유권자한테 내가 저 사람 저 유권자 왔네 맹이 우리 후보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찍겠지 하면서 카메라를 연신 들여대고 있어봐.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주냐고. 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투표장에서는 참관인도 사진 못 찍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근데 이 새끼 뭐 CCTV 당연히 가리는 거지. 뭐 이게 뭘 가려? 투명한 선거를 투명한 선거 관리하면서 비밀 투표를 제외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당신들 그 투명한 선거 하기 위해서 기표장 안에까지 그 카메라 대라고 하지. 기표장 안에까지 CCTV 딱 대놔가지고 이 사람 누구 찍는까지 다 찍게끔 하지. 이 병신들아. 헛소리라고 있어. 이 또래 같은 소리. 자,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26가지 다 입증을 했습니다. 네?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입니까?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 같은 국민들이야 몰라 잘한다 그러지만 지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진짜 승질 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네. 이게 딴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부정선거에 미혹되어 있는 우리 일반적인 애국 시민들을 내가 욕하거나 탓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전문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경욱이, 공병욱이, 네? 공병호 그런 사람들 그리고 황교안 어쨌든 황교안까지 포함해가지고 책임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손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정광용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또 누구야? 언론도 많죠. 있으면 가세는 그 놈들은 내가 일단 제껴놓고 그 놈들은 이미 범죄자들인가 제껴놓고 그 외에 많은 유튜버들 네? 당신들 책임 있지 않아요? 당신들은 최소한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뭐 십시일반 조금이라도 후원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잖아. 응? 그럼 책임감이 있어야지. 당신들은 무책임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되고, 혹시나 일반 유권자들 의혹을 제기하는 거 있으면 당신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야, 검증을 해보니, 야, 이거는 진짜네, 이건 가짜네.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 근데 어떻게 무책임하, 이번에 봤죠? 황교안 사무실에서 손상대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손상대 대표님, 네? 내가 얘기했죠? 네? 내가 문자까지 보내고 전화까지 제 전화 다 피하셨죠? 전화 안 받았죠? 내 문자 보내니까 손상대 대표 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뭐 명예훼손을 고소한다고? 해보세요 할 테면 할 수 있거든. 네?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자행합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네? 손상대 대표가 그따위로 하면 안 되죠. 내가 이 언성을 높이는 거 진짜 정말 반성하고 감수하셔야 됩니다. 손상대 대표님. 어떻게 그 자리에 와가지고 뭐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로서 이렇게 선거에 경험이 있는 이런 공안검사 출신이었던 이분마저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이걸 왜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따위 무책임한 발상을 합니까? 아니 당신은 몰라요? 네? 이게 지금 선거 이 투개표 과정이 진짜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 아는 겁니까? 내가 전문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뭐 전문적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뭐 대학원 나와가지고 내가 선거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고 있나요? 확신을 갖고? 네? 이거는요. 그런 전문 지식이 없어도 정말 관심을 갖고, 네? 진짜 책임 있는 선관위에다 확인을 하든가, 관련 규정을 보든가, 아니면 현장을 직접 한번 답사를 해보든가, 하면 다 확인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최소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현장의 전문가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몇 번을, 네? 지난 20년 동안 실제 투개표 현장에서 현장 전문가라고, 투개표 현장 전문가 몇 번을 얘기했어. 그런데 당신들, 손상대 대표님, 네? 바실리아 조슈아 언제 만났어요? 언제 알았어? 언제부터 알았어? 그 사람, 그 인간, 그리고 그 외에 남은 젊은 청년들, 부정선거에 혈안이 돼 있는 그놈들 언제부터 알았어요? 네? 나는 언제부터 알았고, 아니 최소한 동지에 대한 네? 상식적인 배려와 그 관계가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한 번쯤 나를 불러야지. 정엄치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정엄치가 왜 저렇게 할까? 네? 이 친구가 과거 노무현 정권 때부터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현장에서 뛰던 아스팔트 애국 청년인데 왜 저렇게까지 아니라고 할까? 한 번 좀 불러서 얘기해야지. 왜 피해? 왜? 네? 공병호 박사뿐만이 아니라 또 누굽니까? 네? 하도 많은 네? 고성국 TV, 고성국 박사님도 내가 부탁할게요. 아직 내가 지금 연락처를 확인 못해서 직접 내 소통 못했는데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저를 한번 부르시면은 당신들이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빠졌던 것들 얼마나 허구맹랑한 거짓인지 내가 100일에 다 드러내줄게. 그리고 당신들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당신들이 방송으로 지금까지 거짓으로 선동했던 스스로 빨리 석고 대자고 빨리 돌이키세요. 제발. 그렇게 해야만 내 대선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이 어설픈 거짓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년 대선은 필패예요. 필패. 우리 스스로 무너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12월 10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만약에 저를 끝까지 피하고 내가 그날 당신 사무실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 당신이 만약에 날 피하고 없다고 하면은 진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진짜. 네? 어떤 분노로 내가 할지. 내가 이미 전과가 20범에 네? 실형까지 살고 나왔잖아요. 내 교도소 어떤 곳인지 너무나 뼈저리 경험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다 좋은 경험했지. 네? 하지만 날 교도소에 쳐넣는다 할지라도 난 내 의지를 꺾을 수 없어요. 내 목에 칼 갖다 대봐요. 내가 이따위 거짓 선동에 내가 굴복할 건가? 네? 단언합니다. 12월 10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반드시 저와 대면합시다. 10분만 시간 내줘. 10분만 딴 놈들 다 배제시키고 네? 아니면 정말 당신이 믿는 헛소리 그냥 이제 기록에 남긴 사람만 참여하는 거 상관없어요. 네? 저하고 딱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님이 네? 이 거짓된 이 늪에서 탈출해서 당신의 그 정말 놀라운 능력, 당신 그것들을 정말 우리 자유애국 진영이 엄청나게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네?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한두 가지 아니죠. 정말 문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 바로잡는 일에 황교안 대표님이 그 역량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몰상식한 거짓 선동에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아니라 우리 애국진영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 말을 정말 허투루 듣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그 26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